이분은 40대 초반인 남편이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시아버지가 탈모가 좀 있으셔서 유전인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디게 진행시킬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미녹실이라는 바르는 약을 알게 됐는데요. 미녹실은 부분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은 부분 탈모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다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고 그런 탈모거든요.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남편은 고혈압으로 약을 먹는 중입니다. 미녹실을 바르는 것과 이 고혈압 상관없이 괜찮을까요? 감기 걸려도 잠시 시간 내기 어려워 약국에서 파는 약만 사 먹고 버티는 빡센 직장인이라 뽀얀거탑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미녹실이라고 이름을 상표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미녹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우선 여기 계신 남성분들 지금 찍고 계신 남성분들도 언젠가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먹는 약으로는 우리 가장 유명한 약이 프로페시아예요. 먹는 네. 탈모약이 하나가 있고 네. 바르는 탈모약의 대표 주자가 이 미녹실인 거죠. 네. 그래서 남성 탈모인 경우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남성 탈모에서 그래서 바르는 약 미녹실과 먹는 약 프로페시아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프로페시아는 전립선 호르몬의 변환을 차단해서 탈모를 막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목적이 잘 보세요. 네. 지금 남성분이 탈모를 막으려고 하는 거는 여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은 이 탈모를 막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잘생겨 보이게. 물론 여성분들에게만 잘 보인다고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이 프로페시아는 부작용이 발기부전, 성욕감퇴, 우울증 뭐 이런 거예요. 전립선 호르몬을 변환되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네. 전립선 호르몬이 남성화를 좀 시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서 세상에 공짜는 없네. 잘 보여서 머리숱을 더 만들려고 하지만 그게 자기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의사 친구들은 야 이걸 먹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먹는 약을 할 수가 없고 이걸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르는 약 미녹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녹실은 우리가 보통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가 되면 M자로 먼저 바뀌죠. 여기 M자로 남성형 바뀌면서. 탈모의 기본 쉐입 아닌가요? 네, 그렇죠. M자로 여기가 이게 점점점 빠지면서 여기가 가늘어지는 타입이 되는데 네. 여기에는 미녹실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다는 건 아까 M자형이 된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아니요. 이분이 남편이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늘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히려 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분이 잘못 알고 계셨나 보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탈모, 그러니까 한쪽에 빠지는 경우에 중앙탈모 같은 경우는 미녹실이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머리가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립선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저는 프로페시아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녹실보다는 네. 와이프가 이 프로페시아를 안 먹이는 걸 봐서는 뭐 좀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본격 성인 방송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주제가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프로페시아 주변에도 아나운서들 뭐 후배도 그렇고 몇몇 복용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페시아를 먹는다고 100% 모두 지금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을 겪는 건 아니겠지요? 5에서 한 10% 정도의 부작용이 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감퇴 정도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네, 5에서 10% 정도. 이 미녹실이 어떤 작용이냐면 두피나 이런 데 혈류를 증가시켜가지고 순환을 강화시켜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바르게 되면 머리가 빠집니다. 한 올이 아까울 텐데 머리가 빠진다고요? 아니. 저희가 탈모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러니까 세모라 그러죠. 힘없고 가느다란 모양만 유지된 가느다란 털들은요. 털갈이 같이 빠지고 진짜 두꺼운 모낭이 튼튼한 머리카락이 나야 진짜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쉐딩 현상이 일어나는 건 미녹실린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렇게 혈류가 확 하면서 세모가 확 떨어지고 나서 털갈이를 하듯이 새로운 게 두꺼운 게 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의학 쪽에서도 이런 모세혈관 확장하고 뭐 열을 내리고 하는 그런 두피에 열을 내는 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을 쓰는데 이렇게 혈압을 두피나 이런 쪽으로 확 몰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요. 이 미녹실은 희한하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 환자이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혈압이 떨어지니까 혈압약을 줄이고 미녹실을 좀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연관이 있네요. 혈압약을 약간 조절을 하고 네, 좀 줄이는 식으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미녹실을 바르면 된다. 아니면 그냥 혈압약을 유지한 채로 미녹실을 바르면 혈압이 떨어져서 약간 핑 돌거나 뭐 그런. 그렇다면 뭐 혈압약을 조금 줄여야 될 거고. 네. 근데 미녹실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바르면 계속 바르시는 것 같아요. 여성도 괜찮나요? 여성 탈모에도? 네. 자, 아까 이게 프로페시아는 남성 호르몬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이 먹게 되면 기형아,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외성기 장애라든지 이런 기형아 출산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프로페시아는 여성이 할 수 없는 약이고요. 네. 그래서 미녹실밖에 없는 거죠. 네. 쓰는 여성 탈모 네. 환자도 있고요. 네.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샴푸를 어디서 구해다가 쓰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믿고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유명하죠. 그 카페인이 있는 초록색이 연두색인가요? 연두색 상호가 있는 하늘색인데. 하늘색인가요? 여러 가지 상표 브랜드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탈모에 대한 정식 시각처 인증을 받은 거는 지금 방금 임원장이 했던 거 딱 두 개입니다. 바르는 약과 먹는 약. 미녹실과 프로페시아. 예.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지 확실한 근거는 아닌데 이 탈모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저한테 이제 샘플을 가져다 주시려고 했던 한 분이 있는데 그 샘플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네노라는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탈모전과 탈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1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했어요. 그리고 그게 받을까? 근데 그게 한 달치가 얼마 정도죠? 한 달치가 70만 원이라서. 비싸다. 그래서 이제 받질 않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머리가 빠진 분들 없는 걸 보면 맨질맨질하죠. 근데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맨질맨질한 머리가 빠져있는 맨질맨질함을 그냥 피부처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에 그렇게 하면 정말 아기 피부, 동안 피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레이저로 만드는 방법이 이 진피층에 있는 이런 지방 세포와 여러 피부 안쪽에 있는 세포들을 좀 두텁게 해서 혈관을 조금 죽여주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반대로 피부가 나쁘게 하듯이, 그러니까 혈관이 막 우들투들하게 혈관을 생성하게 하고 막 하면 머리가 나지 않을까 해서 사실 레이저 치료도 그래서 시도되고 있어요, 탈모에.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레이저는 세기와 온도에 따라 혈관을 죽일 수도 있고 혈관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혈관을 느려서 자극하는 방법의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카페인이나 여러 혈관 이완 물질이 사용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피에 있는 혈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빗으로 막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텅텅텅텅텅. 그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 때리면 거기가 빨갛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때리면 그 충격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염증 반응이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죠. 혈관이 확장되면서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투과성이 변화되거든요. 투과성이 변형되면 거기에 이제 평소에는 통과하지 않았던 그런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신생 혈관, 새로운 혈관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탈모인 연합회, 탈모인 동아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딱 곰곰이 살펴보면 나름 다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런 원리겠구나.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뭐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셔도 돈 안 되는 거니까 해도 네. 된다고 생각하고 카페인 샴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페인 샴푸만의 독특한 무엇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먹다 남은 커피를 잘 우려다가 감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또 실제로 뭐 케이스 리포트가 우리 남편 나왔었죠. 실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케이스 리포트로 뭐 어떤 일이 나왔으면 할머니인데 백발의 할머니예요. 네. 탈모가 많이 진행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딱 한 달 만에 머리가 이렇게 제법 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비법이 뭐였냐 했더니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신 거래요. 이거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네. 네, 조 기자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신 적이 네. 있는데 제가 코웃음도 치지 않았었는데 계속 밀었죠. 그 결과는 뭐냐면 저는 이제 탈모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소금 비누를 사서 뭐 소금 비누를 누가 이제 가져다 주기도 했고 제가 또 사기도 했고 해서 그러니까 소금 비누라는 게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 네. 저희가 좀 해봤는데 기분은 좋아지더라. 기분 탓인가? 아무튼 예. 뭐 그냥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금도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면 삼투압을 변화시키거든요. 피부의 그렇죠. 삼투압을 변화시키면 무언가가 정지되어 있는 이 부분에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카페인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금기도 뭔가 변화를 주니까 그런 원리에서 새로운 혈관을 뭐 이렇게 조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뭔가 되지 않을까. 모근 주위를 좀 괴롭혀야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냐면 평형을 이룬 거예요. 혈관이 점점 없어져서 더 이상 생명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평형을 이룬 거니까 그 평형을 깨는 무언가. 근데 너무 세게 때리면 이제 다치니까 이렇게 적당한 압력을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것도 시도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카페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찬모래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찬모래 갔다가 사우나 가고 그러면 갑자기 막 피부가 일어나고 막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냉탕 온탕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카페에 보면 그거 하라는 분들이 있어요. 탈모에? 예, 탈모니까 차갑겠다가 냉온탕 교체. 하고 뭐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따뜻하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따뜻하게 했다 차갑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효과를 봤다고 그 경험담을 해놓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딱 보고 냉온탕 어렸을 때 그게 딱 생각났어요. 제가 냉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해서 피부에 막 이상한 반응이 있었던 거. 아, 이것도 뭐 이렇게 정지된 그 두피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돈은 안 되니까. 여튼 두피에 자극을 주기는 줘야 되나 보다. 그죠. 네. 그 대머리 동호회에서 찍은 필름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가면 우선 소리를 질러요. 혈압을 높여요. 혈액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뭘 두드려요. 네. 그리고 좀 이따 물구나무 소금하기 여러 가지 일련 행동들. 그다음에 네. 여기 나온 뭐 카페인이고 뭐고 미녹실이고 뭐고 다 두피에 있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그 모근에 혈액을 공급시켜서 모근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원리는 다 똑같은데 네. 임상 연구가 돼서 쓰는 건 미녹실 약이고 일반 제품으로 하는 뭐 샴푸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외품이 되는 거고 의약 외품 그다음에 의약 외품이 되는 거고 뭐 건강기능식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자가적으로 만든 약재가 있을 거고 네.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곁다리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자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보통 의약 외품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의약품은 아니라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의약 외품이라고 하면은 약품까지는 못 가지만 적어도 어떤 일정 수준의 기능성은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또 들리기도 해요. 의약 외품은 약이 아니면서 사람 인체에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한테 사용되는 것들은 다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의약에 관련돼서 그렇게 아주 심한 검열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의약 네. 외품으로 어느 이 정도의 수준의 인체 적용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의약 외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곁들여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털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 참 무성하시네요. 네, 자꾸 털을 뽑아요. 네. 누가? 네? 누가? 너무 숱이 많아요. 이게 머리를 저는 파마를 매 한 2주나 3주마다 하거든요. 무슨 파마를 하냐면 이렇게 다운펌이라고 해서
좀 가라앉히는 터무니 안 그러면 부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하늘로 치솟아요. 그게 진액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예. 아마 전립선 호르몬이 많은 것 같아요. 전립선 호르몬이 많으면 오히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 그게 변환이 잘못될 때 생기는 거니까. 잘못될 때. 잘 기능적으로 잘 전환이 되면은 괜찮은 거고요. 참, 오늘 새로운 거 많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저희 본격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돌아왔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약 외품은 네. 치약이나 가글 이런 것처럼 약은 아니지만 네. 이를 열심히 닦으면 잇몸병 예방하죠. 그러니까 그런 질병의 예방, 그다음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의학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들을. 약품에 속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건이라든지 네, 건강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에 영향을 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의약 외품이라고 하지 않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의약 외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보건에 영향을 주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알겠습니다. 상식 하나가 늘었어요. 네. 좋습니다.